어머님을 위해서 저와 내 고향 닥터가 경상북도 문경을 찾았습니다. 잠깐만 쉬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요? 예. 야, 여기 이렇게 아이고야. 아 이게 들어갈 때부터 허리를 많이 굽혀야 되네요. 머리 박으면 그러니까. 큰일 나요. 아이고 뭐 하다가 또 허리 아프면 좀 쉬다가 하다가 쉬고 조금씩 해요. 많이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일하시다가 아프면 쉬시고 이거. 그러니까 아플 때까지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야, 아유. 내 고향 닥터가 먼저 어머님의 무릎부터 살펴봤습니다. 아 고개가 아프죠, 그렇죠. 여기도 똑같은 데가 아프죠. 양쪽이야. 많이 튀어나오셨는데 공간이 아이고 그냥 완전히 진짜 많이 튀어나오셨네. 요런 데도 그럼 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좀 많이 어우 어깨는 많이 어깨가 많이 이제 이렇게 오래 통증이 있으면 이쪽으로 통증이 건너오거든요. 왼쪽이랑 다르실 거예요. 그죠? 여기 다르잖아요. 여기 훨씬 아프시고. 아픈데 아프다고 말씀을 안 하신 거군요. 저분이 이제 포도 농사 20년을 지으신 분인데요. 보시다시피 허리를 굽히니까 허리, 무릎 아픕니다. 맞는데 아까 항상 말한 것처럼 어깨 전문의로서 어깨를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본인은 얘기 안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봤더니 어깨가 아프시잖아요. 시골에 계신 분들이 보통 어깨 통증을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계랑 연관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나가서 농사를 지을 때 허리와 무릎만 좋으면 충분히 농사를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를 안 하시고 50견이란 단어로 치부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50견이란 단어가요. 50세의 어깨란 뜻이거든요. 50견. 이거를 진단명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유명한 단어잖아요. 근데 50견은 50세의 어깨란 뜻이 결코 진단명이 아닙니다. 50견 안에도 수많은 병이 있는데요. 이 50견이라는 게 이제 50세 전후에 생기는 병이란 말은 뭔가 하면 우리 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때쯤 생기는 어깨병을 통틀어서 말하는 이제 그런 일반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이가 들면 도대체 왜 어깨에 문제가 생기는지 언뜻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지만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깨에는 근육도 있고 힘줄도 있고 인대 있고 연골이 있고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40세가 좀 넘어가면서요. 이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콜라겐 섬유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힘줄도 끊어질 수 있고요. 연골도 파괴되면서 관절염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런 여러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콜라겐 깨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깨지는 거 말고도 좀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불량 콜라겐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주요한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불량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굉장히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깨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 몸의 내과적인 원인이 됩니다. 칠판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당뇨병, 갑상선 기능 이상, 폐경. 굉장히 이상하죠. 이런 우리 몸의 질환이 불량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불량 콜라겐이 만들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관절막은 아주 잘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잘 늘어나는 거를. 이 탄력성이 사라지고 두꺼운 아주 푸석푸석한 관절막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안 늘어나니까 어깨 움직임이 제한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아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내과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50견의 병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50견이라고 뭉뚱그려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원인과 병들을 모두 감별할 수 있는 현대의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깨 통증은 그냥 나의 숙명이다, 그냥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다, 뭐 별개 아닌 걸로 치부하지 마시고 본인은 괴롭거든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게 되면 우리가 모두 감별할 수 있고 원인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현대의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50견 그러면은 대표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50견에만 한 30가지. 30가지나 돼요? 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 있는 병은 당연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50대에 느낄 수 있는 어깨 질환이 그렇게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 고향 닥터 하면서 만나신 분 한번 소개하면서 첫 번째 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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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농사 일을 하시는 예, 늘 한 21살 먹고 시집와가 내 이 집에 50년 넘게 하신 거죠. 50년 넘게. 50한 6년 했지. 예. 너무 굽으셨네 이거. 앉을 때 몰랐는데요. 굽으셨어. 서 계시니까 허리가 많이 굽으셨는데요, 원장님. 가는 김에 우리 딸이 그 파리를 좀 봐주실 수 없습니까? 딸 걱정도 좀 된다 하니까. 어머니 허리도 문제지만 아이고, 따님도 좀 원장님께서 잠깐 봐주셔야겠어요. 일어났을 때 큰일. 따님도 팔이 불편한 딸을 볼 때마다 어머님은 늘 안쓰럽고 속상한 마음입니다. 나이가 있고 하니까. 혹시 제가 들어올리면 들어지나요? 제가 들어도 안 들어지네요, 어머니. 이게 제가 억지로 지금 막 힘으로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신 거예요? 어깨 자체가 완전히 굳어 있어요. 아예 안 움직여요.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예. 엄마가 허리가 아프신 게 정말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따님이 50대시겠군요. 네, 사연을 보내신 분입니다. 사실은 역시 어머님은 허리와 무릎이 아프셨는데 정작 사연을 보내신 따님이 어깨가 아프셔서 원래 우리가 저분을 치료하러 간 건 아닌데 저는 따님도 이제 추가로 치료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보다시피 아직 젊어 보이시죠? 딱 50세 정도 되신 분이신데 팔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제 멈추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게 뭔지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어깨 모형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게 힘줄이고요. 힘줄이 어깨를 이렇게 싸고 있는 구조가 이제 어깨입니다. 이 힘줄이 하나라도 이렇게 뚝 끊어지면 우리가 이걸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부르고 이건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병인데 다행히 저분은 힘줄은 안 끊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뚝 이렇게 끊어진 것처럼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관절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안 보이지만 여기를 싸고 있는 제 손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긁고 있는 여기에 관절막이라는 게 있어요. 싸고 있는 하나의 막이거든요. 그 막이 엄청나게 두꺼워지시고 안쪽에 염증이 있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착성 관절낭염의 이유는 불량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게 주 원인인데요. 저분 같은 경우는 딱 폐경에 들어가시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도 원인으로 추정은 되는데요. 그러면서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어깨가 안 움직여서 어깨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딱 90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올리면 너무너무 아파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을 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치료를 했는지 이것도 영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는 정도가 그리고 아니라 따님의 검사 결과도 궁금한데요. 이건 뭔가 하면 어깨는 관절막이라는 게 싸고 있다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니까 근육 힘줄 다 떠나서 안쪽 관절막인데 이게 눌러붙어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질 않는 거죠. 요건 주사로 우리가 하나하나 풀 수가 있어요. 바로 시술판으로 손바닥. 그런데 다행히 따님은 주사 시술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을 치료하기 위한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좀 아파야 돼요. 아파요. 좀 아파야 돼요. 아이고 잘 있었어요. 수술 잘 치나오겠노. 잘 지내셨어요? 저번에 어느 정도 아예 손 안 쓰셨잖아요. 근데 이렇게밖에 못 올라갔죠. 지금은 이렇게. 어이구. 많이 좋아지셨죠, 따님도? 그래 바쁠 땐다. 팔을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표정이 밝아있어요. 모녀가 함께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아졌다고 하시는데요. 야. 네. 네, 유착성 관절낭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수술적 치료는 현대의학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두꺼워진 관절막을 다시 얇게 만들어져 있는 주사나 또는 물리치료, 투약치료를 이제 복합해서 하게 됩니다. 저분은 이제 방송 때문에 치료 직후에 봐서 통증만 없어지고 아직 각도는 다 회복이 안 된 상태였는데요. 저것도 한 3주에서 4주 지나면서 이제 모두 회복이 되셨던 환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유착성 관절낭염의 치료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하는 방법들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 좀 소개해드릴 병이 있는데요. 그 다음 이제 석회성 건염이라는 병입니다. 이분은 이제 방송 사례는 아닌데 이제 70대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너무 아파서 울면서 저를 찾아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어봤죠. 봤더니 이제 칠판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그란 저 원 안에 뭔가 하얀색 점이 있는 게 보이시죠? 뭐가 생겼네요. 저게 원래 저 점이 없어야 되거든요. 저 점을 우리가 석회성 건염, 석회, 돌멩이가 힘줄에 끼어 있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저거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보면서 제가 그 뒤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석회가 자체가 있다고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저 석회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있을 때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저 석회가 어떻게 보이는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 것처럼 뭔가 짜내면 뭐가 나오죠. 예, 예. 이게 치약 같은 형태의 석회였던 겁니다. 예, 예. 치약 형태의 석회인데요. 이게 굉장히 징그럽죠. 네. 네. 저런 걸 몸에 갖고 있으면 그냥 아플 것 같죠. 예, 잘 그냥 아플 몰라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저렇게 많이 들어있으면 네. 계속 나오네. 또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환자인데요. 저렇게 분필가루 형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분필가루. 치약처럼 이렇게 짜내는 그런 약간 젤 형태, 아우. 또 하나는 분필가루 형태. 어느 쪽이든 딱 봐도 아파 보이지 예. 않나요? 네. 실제로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가 통증의 제왕이라는 그런 우리 애칭도 갖고 있는 병인데요. 그런데 이제 좀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이제 과거엔 저도 석회성건염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석회성건염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아주 극히 드물고요. 저렇게 치약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로 빼내고 염증은 주사로 그러니까 염증 주사로 없애고 그리고 물리치료를 하면서 많이 좋게 만들 수 있고요. 저런 분필가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외 충격 발한 치료를 하면서 조금씩 녹여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수술을 가는 일은 많지 않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병, 어깨병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어깨에 어떻게 그럼 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깨 통증의 원인이 처음에 퇴행성 변화, 그다음에 불량 콜라겐 두 개를 얘기했잖아요. 불량 콜라겐은 결국은 대부분 이제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호르몬 균형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잘 자고 제 시간에 생체 리듬 잘 유지하고 식습관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좀 막연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 몸의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아까 퇴행성 변화를 이야기했는데요. 나이에 의한 퇴행성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퇴행성 변화가 나는 것만큼은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농사 지으신 분들 팔을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 거는요. 어깨를 나이를 빨리 먹게 하는 데 대표적인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요. 또는 농사 안 지으시더라도 요즘 몸짱 열풍 때문에 막 벤치프레스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병 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영에서의 저병 같은 것도 좀 안 좋고요. 턱걸이 같이 매달리는 것도 좀 좋지 않습니다. 네. 또한 스트레칭, 그 공원에 이렇게 돌리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예, 돌리는 거. 이걸 천천히 하는 스트레칭 괜찮은데 네. 저는 천천히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 예, 엄청 빨리 하는데 뭐. 그러면 어떻게 하는 운동이 좀 몸에 그런 좋을까요? 고속 스트레칭은 안 좋은데 예, 예. 이게 천천히 하는 스트레칭 좋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이걸 90도로 했을 때 90도 아래 이 밑에서 하는 운동들이 대체로 좋습니다. 예, 예. 아쿠아로빅들 많이 하시잖아요. 수영장에서. 거기서도 요 밑에서 가능하면 움직이는 운동을 하시면 좀 좋을 선생님 것 그러면 같습니다. 좋은 운동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예. 하나 시범도 보이려고 합니다. 어깨는요. 팔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몸통에 매달려 있잖아요. 팔이 이제 여기 매달려 있는데 몸통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날개뼈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뼈를 가능하면 조금 강하게 만들어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최 반장님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어깨가 안 좋아서 예. 네. 그 어깨를 이렇게 뒤로 젖히는 아주 간단한 운동입니다. 예. 근데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예. 한번 어깨를 뒤로 젖혀보세요. 볼게요. 네. 자, 보세요. 다 젖히려고 하면 열의 9은 다 이렇게 합니다. 아, 이게 어깨를 어깨. 위로 올린 다음에 다 뒤로 젖히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어깨가 위로 올라가면 더 안 좋아져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는 방법은 깍지를 끼고 배꼽에 손을 대시고 예, 배꼽에 손을 그다음에 대고. 어깨를 내린 채로 뒤로 온힘을 다해 젖혀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 처음엔 아픈 것 같지만 자주 하다 보면 뒤가 점점 시원해지면서 어깨 주변 결림까지 풀리게 됩니다. 시원하다. 네, 네.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예.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강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나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런 다양한 병을 모두 감별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고 각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너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치료해 주시기를 좀